아이고, 이게 바뀌었군요. 아, 예. 아니, 죄송합니다. 저는 저기 안진걸 소장을 전화 연결하자는 뜻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이재갑 교수님이 나와 계셨군요. 아, 아이고, 예, 청취자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바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재갑 교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아이고, 여기부터 설명을 해야 되는구나.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님이십니다. 잠깐만, 전화가 좀 이상하네요. 예. 여보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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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잘 잘 들립니다. 들리시죠? 예, 잘 들립니다. 예. 예. 이재학 교수님 저희들이 연결한 거는 흑사병 때문이에요. 이 중국에서 흑사병, 중세시대 유럽을 공포의 도가니로 빠지게 한 흑사병이 중국에서 최근에 발생했다. 그래갖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일단 흑사병이 그렇게 무서운 병입니까? 사실 이제 흑사병이 이제 치료제나 이런 게 없었던 중세 시대에서는 뭐 네. 2억 명 이상이 감염되고 뭐 몇천만 명 이상이 사망했었던 그런 이제 놀라운 세균이었긴 했는데요. 네. 그리고 사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까지도 흑사병이 뭐 중국이나 유럽에서도 많이 발생했고 아프리카에서도 많이 발생해서 많이 사망을 했었던 질병이긴 한데 네. 지금은 이제 항생제와 같은 치료제들이 잘 발달돼 있어서 우리가 생각했던 예전에 우리가 뭐 소설에나 봤던 그 패스트의 상황하고는 좀 다른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이게 흑사병이 옛날에 뭐 중세시대 말씀하신 대로 중세시대에 있었던 병이고 최근에는 거의 없는 병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뉴스를 보니까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예, 간혹가다 이게 세계적으로 조금씩 지금 발병하는 병이더라고요. 예, 지금 뭐 2017년에 이제 마다가스카르에서 2천 명 넘게 환자가 실제 발생했던 적도 있고요. 예. 그리고 마다가스카르가 워낙에 이제 전체 발생 환자의 한 3분의 1이 마다가스카르에서 매년 발생을 하고 있었고, 네. 그 외에도 뭐 중국이라든지 뭐 일부 아프리카 지역, 홍고라든지 이런 데서는 뭐 산발적인 발생이 계속 있었습니다. 어허. 그런데 지금 아까 그러셨잖아요. 항생제도 이제 만들어졌고 이래가지고 옛날처럼 네, 그렇게 무서운 병은 아니다 그러는데 네. 치사율은 그래도 꽤 높은 병 아니에요? 여전히? 예, 그렇긴 합니다. 워낙에 이 패스트도 종류에 따라 좀 다른데요. 이 예. 림프절에 주로 침범하는 패스트는 뭐 사망률이 한 10에서 30% 정도. 예. 그다음에 치료를 잘 안 하는 경우에 이제 폐혈증까지 가면 뭐 50% 이상 사망할 수도 있다 그러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마다가스카르랑 이번 중국에서 발생한 폐패스트는 치료를 받지 않으면 뭐 100% 사망한다고 돼 있고 치료를 받더라도 뭐 30에서 한 70% 사망한다고 돼 있기는 한데 예. 최근에 이제 마다가스카르에서 2천 명 넘게 발생했었을 때 당시 80% 이상이 폐패스트였는데 전체 사망률이 한 9% 정도로 잡혔거든요. 네.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는 이제 약물 투여나 진단이 빠른 진단 또 빠른 약물 투여를 하게 되면 예전보다는 사망률이 낮은 게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전처럼 막 이렇게 막 몇만 명씩 사망하는 그런 네. 무서운 전염병은 지금은 아니지만 네. 그래도 다른 일반적인 질병보다는 치사율은 꽤 높은 병이고. 네. 근데 아까 네. 말씀하셨잖아요. 항생제도 만들어졌고 그런데 왜 그렇게 아직도 치사율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제 패스트 자체가 특히 네. 폐패스트 같은 경우에 이제 발병하고 나서 네. 하루나 이틀 내에 치료를 받지 않으면 아주 급격히 나빠지는 형태로 진행을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기 진단이 잘 되지 않는 국가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의료적인 그런 부분들이 좀 미약한 그런 아프리카나 이런 국가들에서 주로 환자가 발생하다 보니까 네. 전반적인 사망률이 좀 높게 측정되는 가능성이 좀 높고요. 아하. 그다음에 이제 이 쓰는 항생제를 예방적으로, 그러니까 노출된 사람한테 예방적으로 쓰면 발병도 줄일 수 있다고 돼 있는데 네. 이런 노출자 관리도 좀 잘 안 됐던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 예컨대 뭐 그런 일은 없으면 좋겠지만은 우리나라에서 발병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 같이 이제 보건 의료가 상대적으로 발달한 국가에서는 이렇게 사망자가 나올 확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초기에 진단이 잘 안 돼서 늦게 진단된 분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이제 환자가 진단된 이후에 추가로 진단된 환자들 또 노출된 분들은 이제 방역 당국에서 조기에 잘만 처치를 하게 되면 네. 이렇게 아주 집단 감염 사례가 많이 발생할 가능성도 적고 또 사망자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지는 않을 거라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초기에 치료를 잘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러면 증상이 어떤 건지 알아야 되잖아요. 어떤 증상이 있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일단 패스트는 대개는 이제 뭐 쥐가 이 균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네. 벼룩에 옮겨서 벼룩에 물리거나 또는 균을 가지고 있는 쥐를 만지거나 네. 아니면 쥐가 이제 본 소변이나 이런 거로 오염된 음식을 먹거나 이러면 발생을 하는 패턴인데 네. 그 위에 잠복 기간 1일에서 4일 정도 지나고 림프절 패스트는 주로 림파선이 열람해서 이제 부어오르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고요. 네. 폐패스트는 급격히 진행하는 폐렴 형태로 진행을 하거든요. 어허. 예, 그래서
초기 증상은 사실 이제 진화, 지벼룩에 노출될 만한 거 아니면 이제 패스트가 호발하는 지역에 다녀온 이런 이제 그 연관성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폐렴 증상 또는 임파선이 붙는 이런 증상이 있으면 일단 패스트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네. 일단 현재 국내에서는 패스트가 발생한 적이 전혀 없는 데다가 최근에 네. 게다가 이제 그런 진화 벼룩에서 패스트균이 발견된 적은 없어 국내에서 발병할 사례는 없을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네. 주로 해외 유입인데 그 지금 발생하는 지역이 한국 사람이 이렇게 많이 가는 지역에 발생을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네. 예, 근데 이번에 이제 베이징, 이건 또 네이멍이라 그래서 중국 내륙은 워낙에 산발적으로 계속 환자가 발생하던 지역인데, 네. 근데 이번에 그분들이 이제 베이징 와서 진단되기 때문에 조금 화제가 된 걸로 보입니다. 그 우리나라에서는 최근에 발병한 사례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역사적으로도 한 번도 없나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지금 근대적으로 들어와서 이제 보통 19세기에서 20세기 초반까지 중국에서도 상당히 환자가 많이 발생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서도 국내 발병 사례에 대한 언급은 없었거든요. 그래요? 예. 예. 근데 이제 중국에서 발병한 흑사병이 혹시 이제 우리나라까지 옮겨오지 않을까라고 걱정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은. 예. 그럴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일단 지금 이제 베이징의 한복판에 있는 병원에 이제 환자가 2명 입원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혹시라도 그 환자가 병원에 입원하기까지 노출돼 있는 사람 중에서 환자가 발생할지 여부가 사실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예. 다만 중국이 2명 진단하고 나서 노출된 사람들에 대한 역학조사를 해서 이미 노출자들에 대한 이제 그 감시를 이제 시작을 한 상태여서 네. 만약에 추가적인 환자가 없다면 뭐 베이징 안에서도 뭐 확산이 안 되는데 국내에 들어올 리는 전혀 없는 거고요. 혹시라도 추가 환자가 있다면 그 상태를 면밀히 주시를 해야 될 상황이긴 합니다. 예. 아니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중국에 발병했을 때 한국에 들어오기가 좀 쉽지 않다라는 예측이 있었는데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좀 상황이 좀 다르고요. 그래요? 일단은 북한에 이미 들어왔기 때문에 국내에 언제든 들어올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었던 상황이고 패스트 같은 상황은 일단은 뭐 중국 내에서 발생을 했지만 일단은 베이징 안에서의 그 방역 상태가 잘 이루어져야면 어쨌든 저희가 조금 안심할 수 있을 것 같고 앞으로 한 일주일에서 2주 사이가 저희들이 면밀히 관찰해야 될 시기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예. 근데 이게 전염되는 게요. 아까 뭐 쥐나 벼룩 이런 걸 통해서 전염된다고 했잖아요. 네. 예. 사람과 사람끼리도 전염이 되나요? 바로?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람이 걸릴 때는 쥐나 벼룩한테 처음으로 걸릴 수는 있지만 사람에서 발병 패턴이 폐페스트로 진단되면 이제 그 침방울로 인해서 그 세균이 침방울과 같이 날아가면서 이제 호흡기로 전파가 가능해지거든요. 그래서 폐페스트가 이런 방역에서는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잘 조절을 해야 되는 그런 형태의 패스트입니다. 그 흑사병을 예방하는 방법이 있나요, 혹시? 일단 현재는 백신은 이제 일부 국가에서 좀 나왔던 적이 있긴 하지만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백신이 있는 건 아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저희가 치료제로 쓰는 항생제를 노출된 사람한테 이제 예방적으로 투여를 하면 발병을 예방할 수 있다고는 돼 있습니다. 백신이 있긴 있는데 그게 뭐 무슨 일반적인 질병, 많이 걸리는 질병처럼 예방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맞거나 이러지는 않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발병하는 사람이 연간 2,000명 내외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까지 그런 백신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 느끼지 않기 때문에 뭐 일부 개발은 된 적이 있지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사용할 만한 수준 정도로 이제 연구가 이루어지는 않았습니다. 예. 근데 우리나라 분들도 중국에 여행을 많이 가시잖아요. 네. 예. 중국에 가면은 좀 주의해야 될 점 이런 게 좀 있을까요? 뭐 현재로서는 뭐 베이징 여행을 가지 마라 뭐 이런 얘기를 할 상황들은 아니고요. 그런 상황은 아니고 네, 아니고 다만 이제 중국의 내륙 지 약간 좀 험한 지역들이긴 합니다. 내륙 지역에 해당되는 중국의 초원지대라든지 내륙 지역에서 가끔 이제 풍토병 형태로 패스트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어떤 뭐 탐사 취재를 간다든지 탐사 여행을 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역의 발병 현황을 확인하고 여행을 가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아프리카의 콩고나 마다가스카르는 이제 상시적으로 환자가 발생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다만 그 국가들은 국내 거기 거주하는 교민들은 100명 이내와 적은 숫자기는 한데 거기에 뭐 봉사 목적이라든지 아니면 뭐 업무 목적으로 방문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런 포괄 지역에 대한 정보를 좀 챙기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고 다만 여행 갔을 때 조금 조심하자. 뭐 이 정도로 청취자분들은 알고 계시면 되겠네요. 예, 그렇게 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이고 오늘 친절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님이었습니다. 이 시각 출근길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아침 빗길에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울 외곽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 일산 부근에서 있었던 사고로 정체가 여전하고요. 이후로 하기 분기점에서도 승용차 관련해 사고가 발생해 지금 진출 구간 2차로가 막혀 있습니다. 여파로 평촌부터 2km 구간에서 정체가 심하고 광주 원주간 고속도로 원주 쪽으로는 동양평 나들목에서